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도 이제 수익 스토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5G 8번째 수익 스토리. HFR이라는 기업이고요. 104% 수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수익 스토리에서는 항상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그리고 업황 시황 뭐 이런 부분에서 보이는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번 주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5G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주가라는 거는 업황이 초호황일 때 항상 선반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반영 정도를 이제 판단을 했을 때 2년에서 4년 자, 사이클을 놓고 볼 때, 투자 사이클은 보통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자, 미래 실적을, 미래 가치를, 지금 주가에 선반영을 해뒀냐, 안 해뒀냐,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서 심하게는 3, 4년까지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뭐 미래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상승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더 상승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더 상승이 지금 구간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버블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이런 5G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한 70% 이상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죠. 그 중에 일부 종목,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6대장님. 자, 104%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렐롱님이, 이제, 편입가가 이제 8,800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해볼게요. 개인이 이제 공포를 항상 느끼면 바닥이다. 처음에 이제 편입 시점이 제가 이제 처음 최초 사인이 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드렸던 이 구간이 이제 편입 사인을 드렸던 구간이고요. 요 구간에서 한 15% 20%가 빠졌어요. 움직이는 척 하다가 훅 밀렸죠. 이때를 보면 12월 달인데 12월 달이 뭘까를 보면 미국 폭락. 이제 5G는 미국 폭락이 12월 달에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전부 다 빠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 일부 종목들이 이제 빠졌었고 이때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이제 반도체였죠. 그리고 반도체가 이 구간에서 일단 단기 바닥을 잡고 올라왔던 구간이고 요런 항상 뭔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주가들이 이렇게 빠진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최근에 보면 어때요? 5월 달에는 5G는 빠진 게 없죠. 하락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 5G는 5월 달에 하락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5월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지수가 한 8% 빠졌습니다. 8%? 7%? 8% 빠졌죠. 7%에서 8% 빠졌는데 5G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5월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제 시장은 항상 순환 매락을 해서 더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쪽 그리고 더 미래 가치가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한 곳으로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매락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시가 반등이 진행이 되면 오히려 5G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밀려준다 그러면 또 좋은 매수 포지션들이 올 수 있을 듯 합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적정 가치를 지금 보면 한 3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적정 가치. 그러면 지금 아직 22,000원 뭐 요 구간이니까 아직 이제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일부 매도한 분들도 계시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분석을 이제 스스로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는요 17,000원 밑으로 오면 다시 사인을 드릴 것 같아요. 17,000원 밑으로 오면 여기에서 흐름을 보고 더 싸게 드릴 수도 있고 더 비싸게는 이제 편입을 안 할 것 같아요. 17,000원보다 더 비싸게는 신규 편입을 안 할 것 같고, 요런 구간까지 밀려준다 그러면 신규 편입을 하는 거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진 자의 영역.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G 다음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중에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도 섹터 5G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강하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거의 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 다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를 종목들이 그 섹터군이 어떤 데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영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5G는 이제 제가 끝물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세가 이제 영원히 끝났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차 파동에 대한 스탠스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파동이 아니고 2차 파동까지 왔죠. 그러니까 대장이 바뀌었죠.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통신 3사에서 이제 5G 기본 인프라를 깔았죠. 그리고 5G 휴대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투자한 부분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시점인데, 5G 장비주들은 2년, 4년 후에 만들어질 이익까지 주가에 이제 반영이 돼 있다. 그럼 여기서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고 이익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설비라든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은 뭐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쓰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 설비 증설이라든지 무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설하려면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심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구간이 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설비 증설 얘기를 나오고, 뭐 5G 관련 기업들 중에서 막 유상증자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뭐 등등 요런 구간들이 볼 수가 있고, 또 보면 이제 2년 3년 후에 보면 만약에 재고 물량이 좀 쌓이거나 뭐거나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살짝 이제 투자가 살짝만 꺾이게 되면,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에다가 살짝 둔화되는 포지션이 오게 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될 수가 있겠죠. 마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요런 구간이 오면은 이제 요런 때가 이제 마지막 이제 3차 파동, 4차 파동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1차 파동이 아니고 2차 파동이요. 그런 구간을 이제 기회로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구간에서는 신규 편입 자리가 안 나온다라는 게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관점이고요. 투자는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죠. 5G는 이게 뭐 거의 뭐 전 세계 전국에 이제 뭐 다 깔아야 되는 그런 인프라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주가는 이제 부진한 흐름이 3개월, 6개월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또 버블을 또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HFR이나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지금 밸류가 또 이제 매력적인 구간까지 들어온 종목들이 보이겠죠. 이렇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오면 또 진입 포지션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역인 거죠. 다 팔 거냐? 일부 팔고 보유할 거냐? 왜냐면 눌림이 없이 그냥 상승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누구도 모르니까요. 그럼 이제 3개월, 6개월 후에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30%에서 50% 정도 빠져준다 그러면 기업 가치를 추적을 해서 후발주들을 다시 편입해볼 포지션이 온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움직였던 얘네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광통신은 살짝 애매합니다. 대한광통신은, 이거, 광목일 단가, 이쪽이 좀 올라가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찬스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요. 중국에서, 광전자인가?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러지? 잊어먹었네. 아무튼간, 요 구간에 이제 덤핑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안 좋아졌는데, 원재자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요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들이 보이고 하면, 이익이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들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대한광통신은. 그런 만약에 포지션이 온다 그러면, 다시 좀 편입자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KMW나 RFHIC는 이제 신규 편입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움직였던 이제 대장 흐름이었고요. 2016년도부터 움직였었죠. 이 종목들은. 그리고 2차 파동에서 대장주들이, 이건 이제 우리도 다 보유했던 종목이죠. 오이솔루션, 유비커스 홀딩스. 유비커스 홀딩스는 이제 바닥에서 한 1000% 이상 나왔고, 오이솔루션도 한 4,500% 이제 나왔죠. 요 종목들이 움직인 게 이제 2018년, 9년이라고 봐야 되나? 2019년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2019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이클이 보면,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2017년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21년이나, 아니면 조금 이게 사이클이 좀, 빠르게 조정이 진행되고 뭐하고 하는 구간들이 오면,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진입 포지션들이 올 수 있겠죠. 자, 3차 파동은 어떻게 될까? 아직 실적이 입혀지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G도 인프라를 까는데 순서가 있겠죠. 인프라를 까는 순서들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KMW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지국, 안테나, 그리고 5G에도 소재가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 그럼 먼저 실적이 나온 애들은 이게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조금 애매한 구간.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하기가 애매한 구간이다. 근데 안테나는 아직 성장할 수가 있다. 등등해. 여러 가지 이제 스탠스들을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좀 해보면, 인프라 순서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여기에서 또 이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 자, 우리 국내만 이제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중에 아직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추려보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인데, 이게 앞으로 몇 년 가겠죠. 근데 3년, 5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업황이 좋을 거다? 이게 아직은 지금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3년 정도의 이 가치를, 그러니까 이 미래 가치를 지금 주가에다 반영해놨다. 주가 반영.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신규 포지션을 잡기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보유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은데, 신규 포지션을 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거 따라잡으면 굉장히 고생하는 구간이 오니까, 아직 안 올라간 섹터군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섹터군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집중을 하시고, 5G는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 이제 소외감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이 소외감을 견뎌야 돼요. 그래야 다음 타자를
내 포트에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